1화. 돈은 도대체 뭐길래? 안녕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 오늘은 아빠가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는 매일 돈을 쓰고 벌고 아껴. 그런데 정작 돈이 뭔지, 왜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야. 돈은 교환의 도구, 가치의 저장수단,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야. 예전엔 물물 교환을 했지만 너무 불편했지.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돈이야. 돈은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됐고, 그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거래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야. 어떤 사람은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아.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돈은 수단일 뿐이야.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선 안 돼. 돈은 때로 사람을 시험해. 친구 관계를 흔들고 가족 사이에도 벽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더더욱 돈을 아는 것이 중요해. 그걸 모르면 돈에 끌려다니고 결국 돈의 노예가 되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불어나는지까지 하나씩 알아갈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지. 이건 아빠가 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이야. 2화. 돈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걸까? 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돈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은행? 정부? 아니면 금을 캐서? 놀랍게도 현대의 돈은 대부분 빚에서 시작돼.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그 돈의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줘. 그리고 그 대출된 돈이 또 다른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이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지. 이 과정을 신용창출이라고 해. 즉, 실물로 존재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대출이라는 이름의 숫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이게 모여 경제가 돌아가거든. 하지만 여기엔 리스크가 있어.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무너지고 돈의 흐름은 멈추게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금융위기의 본질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 특히 빚과 이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해. 이건 단지 경제 공부가 아니야. 너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현실이거든. 3화. 돈의 가치는 왜 변할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오늘은 돈의 가치가 왜 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0년 전 1,000원이면 사 먹던 아이스크림, 지금은 1,500원이나 하지?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값은 올라가는 현상.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맞아. 디플레이션이야.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물건 값은 내려가지. 인플레이션은 적당하면 경제에 활력을 줘. 하지만 너무 심하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힘들어져. 디플레이션은 겉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경제가 침체될 위험이 있어. 이 모든 건 결국 돈의 양과 관련이 있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면 물가가 오르고 너무 적으면 경기가 얼어붙지.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하면서 이 흐름을 조율해. 우리 삶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월세, 장바구니, 물가, 학원비, 심지어 커피 한 잔 값까지 영향을 줘.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돈의 가치를 지키는 법도 알아야 해. 지금 쓰는 1만 원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갖게 하려면 바로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필수야. 4화. 세상의 구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오늘은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단어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틀 위에 세워져 있어. 자본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야.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지. 그리고 그 이익은 자본에서 시작돼. 자본이란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니야. 공장, 기계,
땅, 기술, 심지어 시간까지도 포함돼. 누군가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거기서 사람들을 고용해 물건을 만든다면 그건 자본을 활용해 부를 창출하는 구조야. 그럼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구조에서 돈을 가진 사람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야.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전제로 해. 경쟁이 있어야 효율이 생기고 혁신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어. 결국 몇몇은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은 그들을 위해 일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딱 두 가지야. 첫째, 자본주의는 중립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돈을 가진 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야. 그들이 가진 자본이 계속 불어나게 설계되어 있거든. 둘째, 자본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다.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 자본주의에서는 정보와 시야가 무기야. 돈의 흐름, 시장의 원리, 투자와 소비의 차이, 그리고 시스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게 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 그게 바로 경제 교육의 시작이고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야. 다음 시간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 즉 소득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 5화,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소득의 4가지 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을 버는 건 생존과 직결돼.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 우리는 보통 월급만 떠올리지만 사실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첫째, 노동소득.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방식이지. 회사를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급여, 바로 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 대가야. 둘째, 사업소득.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 이건 조금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만 성공하면 보상이 큰 방식이야. 셋째, 배당소득.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 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받는 돈.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산이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구조지. 넷째, 임대소득. 부동산을 빌려주거나 어떤 자산을 대여해서 얻는 수익. 이것도 자산 기반의 수동소득이야. 이 4가지를 잘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돈벌이의 시작이야. 아빠는 너희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고민하길 바래. 왜냐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체력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젊을 때부터 소득 구조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해. 그래야 너희가 언젠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돼. 돈이 시간을 벌어주는 삶, 그게 진짜 경제적 자유야. 6화, 자산과 부채.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너희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 심지어 어른들도. 자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야. 예를 들어 월세를 받는 건물, 수익을 내는 주식, 기술이나 저작권 등이 자산이야. 반면 부채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끌어가는 존재야. 빚, 카드론, 할부 같은 거 말이야. 중요한 건 이거야. 겉으로 보기에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채인 것도 많아. 예를 들어 자가용 자동차. 멋지게 보이지만 매달 유지비가 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이건 자산일까, 부채일까? 답은 부채에 가까운 소비야.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돈을 벌면서도 계속 가난하게 살아. 아빠는 너희가 꼭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하길 바래. 그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첫걸음이야. 7화, 돈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복리와 투자 이야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돈을 버는 것에서 불리는 것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복리야. 복리는 간단히 말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로 투자해서 1년 후엔 110만 원이 되지. 그 다음 해엔 이 110만 원에 10%가 붙어서 121만 원이 돼.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구조,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야. 그리고 이 복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투자야.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요즘은 암호화폐나 스타트업 투자까지 다양하지. 하지만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지. 무작정 뛰어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투자엔 공부가 필요해. 그리고 장기적인 시야도. 투자는 단기적 수익을 쫓기보다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야. 지식, 기술, 인간관계, 건강. 복리의 진짜 시작은 바로 너 자신이야. 8화, 돈과 삶.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돈의 탄생부터 흐름, 가치, 구조, 그리고 불리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지.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해보자.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걸까? 아빠는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거야. 그 삶에는 여유, 안정, 가족과의 시간, 건강, 배움, 여행 그리고 너희의 꿈이 들어있겠지. 돈은 그 꿈들을 이뤄주는 수단일 뿐이야.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야.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게 아빠가 너희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은 경제교육이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알고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빠는 그걸 믿고 또 응원해. 다음 화에서는 돈과 이자 마스터하기로 돈과 이자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거야. 아빠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앞으로 이어질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빠가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